지금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현직 대통령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어요.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건 내란죄라고 하는 혐의가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니면은 아예 소추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수사는 할 수 있느냐, 뭐 소추만 안 되는 거냐, 수사도 못 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내란죄가 명백하니까 그리고 지금 공군 1호기만 떠도 국민들이 이게 뭔 일이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사안이라서 정말 초유의 사태이긴 하지만 출국 금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 이제 체포만 남았어요. 체포를 해야죠. 체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대통령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거냐예요. 대통령 경호처는 또 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경호처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경호처가 그냥 버스 타고 이게 차 타고 갈 때 대통령 그 차량 타고 갈 때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손 얹고 뛰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는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체포를 하러 가다가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씨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대통령이 아닌 것도 아닌 상황, 여전히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데 체포하러 가는 경찰 인력과 경호처 인력이 유혈 충돌이나 무력 충돌이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매모호하고 위험한 상황을 언제까지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즉시 하야하거나 탄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종결됩니다. 안 그래도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무실과 공간 압수수색할 때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섰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쪽이 이제 관저 쪽, 특히 사무실 쪽은 괜찮았는데 이제 명분은 그래요. 그 국방부 장관 관저 쪽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관저도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관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관저가 있어서 막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국방부 장관한테만 가지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가면서 딴 데 우원식 의장 관저에 갈 일은 없잖아요. 사실은 그쪽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혼란을 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윤석열 탄핵 내지는 하야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가슴에 총구를 겨눈 그 총구의 뒤에 서 계신 분들과 한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고 인간적으로 괴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괴로웠거든요. 네. 그 12월 3일 날 그날 밤에 뭐 같이 정무위에서 일하고 있던 바로 옆에 자리에 계셨던 이제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들어오셔서 해제 표결을 하셨어요. 18분이 해제 표결을 하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본회의장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신의 인신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장이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야당 의원들은 문을 열어서 한동훈 대표가 체포되지 않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7일 날 탄핵 표결을 할 때 다 돌아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와,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군 총구의 앞과 뒤로 나뉘었다. 그러면은 내 가슴을 겨눴던 계엄군 총구 뒤에 서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함께 의정활동을 하지? 하니까 이전에 뭐 김재섭 의원 또는 뭐 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강민국 의원 이런 분들은 강민국 의원 저랑 또 동갑이에요. 네. 그래서 민구가 장씨가 뭐 이랬던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도저히 그 전과 이 상황이 끝난 다음에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건 저의 의무지만 인간신장식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시 국회 회의장에서 만나겠죠. 그것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지만 인간신장식은 너무 그 얼굴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정말로. 예. 좀 인간적으로 너무 예. 뭔가 이 상황이 끔찍하고 그다음에 그 배신감부터 시작을 해서 안타까움 이런 게 다 좋은 선배를 뒀어야지 형을 장식이 형 말을 따르지 왜 상현이 형 말을 따라갖고 그러고 있나 재섭아. 안 그래도 이 얘기가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김재섭 의원의 말에 대해서 1년 후에는 다 윤상현의 의리 있어 좋아. 그다음에 무소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이런 말에서 지금 논란이잖아요. 이게 그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근데
큰 오해가 있어요.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근혜 탄핵과 이번에 내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목표는요. 박근혜 탄핵의 목표는 그때는 그래서 뭐 국정에서 손을 떼고 책임 총리에게 넘기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국회에서 추천안이었어요. 네. 네, 국회에서 추천안. 한동훈과 한덕수 두 한씨의 얘기는 그냥 여당이랑 둘이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건 위헌적인 거고.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 정권을 운영할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씨를 국정 운영으로부터 격리시키겠다가 목표였어요. 네. 그 격리하는 방법론이 탄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민들 가슴에 총구를 겨눈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이 군 통수권자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태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통수권을 뺏는 겁니다.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과거에 이 내란 전까지는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기괴하게 국정 운영을 하니까 이 사람을 좀 이 국정 운영에서 배제해야 되겠다라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 이후에는 저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대한민국 군 통수권이 있어요. 이것을 뺏지 않으면 안 돼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공군 1호기만 떠도 국민들 가슴이 끔찍끔찍하잖아요. 벌렁벌렁하죠. 네. 이 사태를 그냥 박근혜도 탄핵, 윤석열도 탄핵이니까 동일하게 보는 것 자체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 인식이 잘못된 네. 거다. 그게 다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 안위 때문에 상황 인식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있었잖아요. 네. 이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님을 정말 매섭게 레이저가 쏘아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의원 유튜브 방송하시나요? 그건 미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여기가 어디야 감히 오늘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어떠셨어요? 이 비슷한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지금 구속 영장 청구돼서 심사받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최해병 사건 때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재의결 표결이 오면 해당 장관들이 와서 재의결에서 부결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보고를 해요. 그때 최해병 사건 최해병 특검 때 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하고 나서 그럴 때도 야당 의원들을 노려봤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 내려갈 때도 여당 국회의원들한테만 인사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이쪽으로는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당신은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이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째려보더라고요.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란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무부에서 계엄과 관련돼서 법률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계엄 하고 나서 이렇게 이 법무부 직원들 모아가지고 검토하는데 그러다가 한 명이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유혁 감찰관인가요? 이 양반이 사직서를 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다 아주 그 충암고 무슨 뭐 등등등으로 해서 친윤의 아주 핵심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왜 모였냐? 계엄 다음날. 네.
송년 모임 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일단 안 가예요. 장관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대통령이 있거나 아니면은 김건희 씨가 있거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둘 중에 한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란 다음 날 모여서 무슨 얘기 했냐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 내란 공범이에요. 저는 국회에 내란 공범이 와서 뻔뻔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설명을 해야 된다면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시라. 내란 공범은 국회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라고 했더니 내려오면서 그렇게 째려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 그 시점까지 니들 조금 있으면 2차 계엄을 통해서라도 다 잡아서 가두고 니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